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동대문구 패션 봉제 복합지원센터가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마포구가 올해 상반기부터 강아지 캠핑장을 운영합니다. 대구시가 설 연휴를 맞이해 산불 예방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설 명절을 맞아 횡성사랑카드의 구매 한도가 확대됩니다. 특수학교의 교실 부족 사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2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고흥에서 검출된 데 이어 이번에는 무안에서도 바이러스가 발견됐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만 벌써 9곳에서 검출됐고 8곳에서 확진 판정됐는데요. 조류 인플루엔자의 확산세가 빨라질 경우 설을 앞두고 계란값 폭등이 우려됩니다. 무안군 현경면의 한 오리 농장에서 어젯밤 또다시 H5형 AI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즉각 해당 농장의 출입을 통제하고 주변에 대한 소독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예방적 조치로 해당 농장에서 키우던 오리 13,000마리를 살처분했고 반경 10km 이내의 농장 30곳, 135만 마리에 대한 정밀 관찰에 나섰습니다. 어떤 원인으로 발생했는지를 조사 중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10km를 방역대 설정해서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벌써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8곳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진됐습니다. 고흥과 보성, 장흥을 비롯해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1곳씩, 영암과 무안에서 2곳입니다. 이번에 검출된 곳에서도 확진 판정이 나오면 모두 9곳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되면서 계란값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한 달 전 계란 30개 한 판의 가격은 6,200원대였지만 최근에는 7,300원대 안팎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는 전국 산란계 사육 마리수의 3.5%인 270만 마리가 살처분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방학 때니까 많이 먹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먹어도 한 며칠이면 애들 같은 경우는 금방 먹으니까, 그러니까 자주 소비하는 것 치고는 가격대가 있는 편이니까 부담스럽죠. 특히 설 대목이 2주 앞으로 다가오고 있어 계란 값까지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어서 수도권 소식입니다. 용두동에 위치한 동대문구 패션 봉제 복합지원센터가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용두동에 위치한 동대문구 패션 봉제 복합지원센터는 스마트 의류 제조 장비, 제품 개발과 온라인 마케팅 등 원스톱 지원을 위해서 구축한 시설로 2022년 12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 후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조성됐습니다. 센터는 건물의 3층부터 7층까지로 연면적 704제곱미터며 3층은 사무실과 의류 전시 공간, 4층은 스마트 자동 재단이 가능한 공용 재단실, 5층과 6층은 특종 봉제 기계들이 설치된 공용 장비실, 7층은 교육실과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됐습니다. 구는 센터를 중심으로 공동시설 장비 운영 관리를 통해 영세업체 생산 지원, 의류봉제 역량 강화 교육, 경영기술 컨설팅 지원, 디자이너 봉제 소공인 협업 지원과 상품 개발, 소공인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는 관내 패션 봉제협회와 소통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해 봉제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대문 구청 앞 광장에서는 설 명절을 맞아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가 열립니다. 구는 자매도시 농가의 품질 좋은 지역 특산물과 제수용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명절맞이 직거래 장터를 20년 넘게 운영해왔으며 매년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설맞이 직거래 장터는 동대문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13개 시군이 참여해 제수용품으로 많이 쓰이는 사과, 배, 한우 등과 지역 특산물인 멸치 등 총 100여 개 품목을 판매합니다. 또한 대부분 품목이 택배 배송이 가능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는 고물가 시대 제수용품의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직거래를 통해 저렴하게 차례상을 준비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요즘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따라서 강아지 수영장이나 놀이터 등 각종 반려동물 놀이시설이 부쩍 늘어났는데요. 마포구가 올해 상반기부터 800평이 넘는 강아지 캠핑장을 운영합니다. 여러 가지 특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마포구가 올해 상반기 내 상암동에 2,800제곱미터 규모 반려동물 캠핑장을 조성합니다. 마포구 반려동물 캠핑장은 반려동물과 반려인의 다양한 여가 활동을 지향하며 안전을 위해 소형견과 대형견의 공간을 분리하고 음수대, 놀이시설, 전용 캠핑 데크를 조성합니다. 뿐만 아니라 캠핑용품 대여 서비스나 반려동물 용품, 먹거리를 파는 시설들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여름 수영장, 반려동물 경연대회, 수제 간식 만들기 등 이벤트나 반려견 행동교정, 패티캣 교육,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을 포함한 문화교실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정식 개장하는 마포구 반려동물 캠핑장을 방문해 좋은 추억 남기길 바랍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재난구호와 공공의료 등의 사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인도주의 기관입니다. 이번에 마포구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서울지사회에 특별 회비를 전달해 취약계층을 돕고 재난구호에 힘을 보태고자 했습니다. 지난 19일 마포구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서울지사회에 특별회비 1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마포구청 정책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전달식은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의 고통 경감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서덕화 대한적십자 서울지사 서북봉사관장, 김은옥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마포지구 협의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날 전달된 회비는 취약계층 지원과 재난 구호를 위한 적십자의 인도주의 사업에 사용됩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동성로 르네상스 민간협의회가 26일 민간협의회 위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위한 본격 추진을 위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사업별 추진 사항을 공유하고 현안 사항을 논의하는 한편 유기적 추진을 위한 협의도 진행됐습니다.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민간협의회는 대구시 경제국장과 상인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문화관광, 상권, 교통, 도심공간 등 4개 분과에서 총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설 연휴 성묘객과 등산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등산로에서 산불 예방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선조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시민단체 회원 60여 명이 참여해 앞산을 찾는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산불에 대한 경각심과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팔공산, 비슬산 등 주요 산 등산로 8곳에서도 지역 각 구군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여하는 캠페인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산불 캠페인은 작은 불씨 때문에 수백 년간 가꿔온 소중한 살림이 잿더미가 되고 이웃의 삶의 터전과 목숨까지 빼앗아갈 수 있음을 알리며 관심과 주의를 상기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설 명절을 맞아 2월 한 달간 지역사랑 상품권인 횡성사랑카드의 구매 한도가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되고 적립률은 10%에서 15%로 상향됩니다. 이번 행사에 따라 횡성사랑카드를 사용하면 15% 한도로 100만 원까지 월 최대 15만 원의 적립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기존 50만 원 한도일 때보다 월 10만 원을 더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횡성구는 이번 조치로 위축돼 있던 지역 내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져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횡성군이 국민 안전을 위해 위급한 응급 환자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치 이송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전용 헬기 닥터 헬기의 이착륙 장소인 인계점을 운영합니다. 횡성에서의 이송 실적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14건이며 2023년에는 3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착륙 장소로 지정된 곳은 섬강 둔치와 웰리 힐리파크, 둔내 종합체육공원, 갑천면 메일리 둔치, 청일초등학교, 서원초등학교 등 8곳입니다. 횡성구는 오래된 안내 표지판을 교체하고 풍향 등을 설치하는 등 인계점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의료시설과 30km 이상 떨어져 있거나 45분 이상 소요되는 의료 취약 지역에서
중증 외상, 급성 뇌졸중 등이 발생했을 때 처치 시간을 30분만 앞당길 수 있어도 환자의 생존율은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4 대관령 눈꽃 축제가 2월 11일까지 개최됩니다. 대관령 눈꽃 축제는 1993년 대관령 지역 청년들이 작은 눈 조각을 깎아 전시한 것을 계기로 시작되어 올해로 30년째를 맞았습니다. 타임 트래블 인 대관령, 즐거움의 문을 열다라는 주제로 한 축제의 무대는 대관령면 송천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올해는 100% 눈으로 만든 청룡 눈터널, 7080 시절을 재현한 7080 대관령 눈마을 등 눈으로 만들어진 멋진 조형물들이 준비돼 있습니다. 축제장 반대편에는 시원한 바람을 가르며 묵은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눈썰매장과 빙판썰매, 컬링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대관령면 축제위원회는 겨울 1번지에서 개최하는 대관령 눈꽃 축제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청북도가 청주시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융합얼라이언스와 수소가스안전허브센터 건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수소가스안전허브센터는 정부 및 산업계, 학계, 연구 분야의 정책, 연구, 자문회의 및 국내외 세미나 워크숍 개최와 유관 기관들의 스마트 워크센터로 활용될 핵심 시설로 국내 수소산업 교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학위과정, 자격과정, 맞춤과정 콘텐츠 개발 및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글로벌 핵심 인력 육성기관으로 도약하고 수소 분야 전문가 확보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본 사업의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연간 94,500명이 방문하고 280명 이상의 전문 인력이 상주하게 될 것으로 분석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청북도가 충북의사회와 지역 의료 현안 해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의료 인력의 수도권 대형 병원 쏠림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도내 의료 자원이 청주 지역에 몰려 있어 균등한 의료 서비스에 제약이 있으며 타 지역 원정 진료로 인한 불편 및 비용 증가 등 지역 간 의료 공공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협약식에서 시니어 의사 맞춤형 의료 인력 매칭 사업과 의료비 후불제 사업 홍보 및 협약기간 확대 등에 관한 사항들을 중점으로 협약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충청북도가 충북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관련 현지 시설 및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과 정선용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주요 연구시설들을 둘러본 뒤 첨단 재생바이오 벤처기업 및 바이오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 시작에 앞서 충북 글로벌 혁신특구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충북 글로벌 혁신특구의 활성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들은 중기부 R&D 예산 연구비 삭감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대책 마련, 최근 세계적 경제 악화로 바이오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북도회가 제39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총회에는 경상북도 도지사, 경상북도 도의회 의장, 관계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축하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특히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북도회는 지난해 지역 전문건설 발주 확대를 위한 세일즈를 통해 7,616억 원 물량이 전문공사로 발주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아울러 향후 건설업 생산구조 정상화와 회원사의 일감 확대 세일즈 등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전남의 농업 인구가 1년 만에 5%가량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령층의 사망이 늘어난 반면 귀농 인구는 줄어든 탓인데요. 이대로라면 논밭을 일굴 사람이 없어 잡초만 무성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떠나버린 밭에 잡초만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옆마을에는 수년째 비어있는 집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밭 같은 경우도 주인이 경작하기 힘드니까 뭐 농협협동조합 같은 데서 이제 그 소출을 위해서
지고 그런 값어요. 전국 제1의 농도인 전남의 논밭 규모가 매년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2002년 32만 8천 헥타르에서 2022년 27만 7천 헥타르로 20년 만에 16% 가까이 줄었습니다. 농민이 줄면서 사실상 휴경 상태에 들어간 논밭이 많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전남의 농림어업 인구는 22만 3천 명으로 전년에 비해 1만 1천여 명이 줄었습니다. 1년 새 5% 가까이 감소한 겁니다. 농부의 비중이 90%에 달해 감소 인구 역시 대다수가 농업 인구로 추정됩니다. 지역사회에 활력을 더해주던 귀농 인구도 코로나 이후 급감하고 있습니다. 2022년 전남 귀농 인구는 2,500여 명으로 10년 내에 가장 적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 지난해에도 전남의 둥지를 튼 귀농 인구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귀농만 지급자기보다는 나머지 사회적 독립이 많이 작았던 것 같아요. 귀농하는 데까지는 결심하고 농지를 구입하고 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고령층의 사망과 귀농 인구의 감소로 농도 전남의 소멸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장애 학생들이 빠르게 늘면서 특수학교의 교실 부족 사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아야 할 운동장에 조립식 컨테이너 교실을 짓거나 실습실을 교실로 전환하는 일까지 빚어지고 있는데요. 특수학교를 신설하려는 노력들은 반발 여론에 번번이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2013년 문을 연 광주의 공립특수학교 선우학교입니다. 개교 당시 160여 명이었던 학생 수는 올해 272명까지 늘었습니다. 건물 안에 더 이상 교실을 마련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서 지난해 운동장 한쪽에 조립식 컨테이너 교실까지 지었습니다. 또 자폐성이나 정서장애, 장애가 좀 심한 학생들이 특수학교로 오게 되면서 교실이 부족하게 되었고, 그래서 운동장에 모듈 교실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수교육이 필요한 광주의 장애 학생 수는 2019년 2,800여 명에서 지난해 3,300여 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학력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과 장애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이 달라지면서 특수교육을 받으려는 희망자가 급증한 겁니다. 하지만 광주의 특수학교는 오는 3월 개교 예정인 선혜학교를 포함해 모두 6곳으로 1,200여 명밖에 수용할 수 없습니다. 임시로 컨테이너 교실을 늘리고 실습실과 교장실까지 교실로 활용하고 있지만 근본적 대책은 특수학교 신설입니다. 일부 부정적 시선 때문에 특수교육학과가 있는 대학교 내에 학교를 신설하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택지개발 지역에서 특수학교는 의무시설이 아닌 점 이거고, 또 두 번째는 지역 주민들의 특수학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가지고 학교용지 확보가 가장 어렵습니다. 특수교육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 특수학교 확충은 지역사회에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광주의 아파트 단지 3곳 중 한 곳이 구축 연한 30년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광주 시민들의 주거 여건이 열악한 상황인데요. 경제성이 부족해 재건축은 어렵고 각종 규제 탓에 리모델링도 쉽지 않아 정부의 정책에 보완이 시급합니다. 지어진 지 33년 된 광주의 한 아파트입니다. 등록된 차량은 세대당 1.7대인데 주차 공간은 세대당 0.6대에 불과하다 보니 매일 주차 전쟁이 벌어집니다. 시설도 낡아서 녹물 민원이 이어지는 등 각종 문제도 잇따릅니다. 옥내 수화전이 작동 안 하는 경우도 발생되고, 이렇게 비 오고 그러면은 천장에서 막 물이 막 떨어져요. 그러니까 세대 같은 경우는 먹물도 막 나오고 그런 경우에서 필터를 사용하는 세대가 좀 많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광주의 아파트 단지 1,209곳 가운데 구축 연한 30년을 초과한 아파트가 403곳인 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중 약 33%로 광주 시내 아파트 단지 3곳 중 한 곳은 이미 30년을 넘은 겁니다. 이런 아파트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10일 정부는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을 하려 해도 광주에서는 충분한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 보니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근데 지금처럼 시장이 침체되어 있고 수요가 줄어든 상태에서는 새롭게 일반 분양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수익 구조가 아무래도 약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재건축보다 비용 부담이 덜한 리모델링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광주 봉선동의 한 아파트 단지는 2,300억 원을 투자해 광주에서는 최초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규제 완화는 이번 정부 대책에서 빠져 있어 착공까지 4년 안팎의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입니다. 이제 1차, 2차에 걸치는 수직 증축에 대한 안전진단 부분이 두 번에 걸쳐서 진행될 게 아니고 1차 한 번만 진행되도록 완화시켜주는 그게 되게 필요할 것 같고요. 경제성이 낮고 낡은 주거 환경으로 불편을 겪는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포함해 주택 공급 정책의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해 김 수출액이 1조 원을 넘어설 정도로 외국에서도 한국산 김의 인기가 높습니다. 이런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가 바로 김 활성 처리제인데요. 전라남도와 서울대가 연구를 벌여온 김 활성 처리제 개발이 임박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김 수출액은 7억 9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2010년과 비교하면 급성장세입니다. 이런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김의 품질 유지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김발에 달라붙는 해조류를 제거해야 하는데 기존 활성 처리제의 효과가 신통치 않아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반짝이는 이런 그런 이 좋은 질 좋은 김을 만들지를 못해서 저희들이 그걸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활성 처리제 개발 성공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전라남도와 서울대가 고흥과 진도에서 현장 실험과 연구를 벌여왔습니다. 새로 개발된 유기산 처리제는 무기산과 비교해 파래 제거 80%, 요강류 140%의 제거 효과를 나타냈으며 가격 경쟁력도 갖췄다는 평가입니다. 또 옥살상 처리제 같은 경우에는 현장 효능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목포 해양대에서 그 인증 기관에서 이 효능 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 생산국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과 일본, 중국 세 곳에 불과합니다. 김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친환경 생산 기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전국 생산량의 76%를 차지하는 전남김은 고흥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고 그 다음으로 진도와 완도, 해남 등에서 양식됩니다. 여수시 기업들이 지역민들을 위한 이웃사랑 나눔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YM텍 박지영 대표이사는 이웃사랑 성금으로 4천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전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성금으로 2천만 원, 3일동 주민들을 위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사업비로 2천만 원을 각각 지원합니다. 이어 농협중앙회 여수시 지부 권용대 지부장이 시를 방문해 저소득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에 5천만 원 상당의 백미 10kg, 1,700포를 전달했습니다. 후원된 백미는 27개 읍면동 저소득 취약계층 620세대와 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5개소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한 주간의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클릭 행사 톡톡 시간입니다. 영덕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만드는 영덕 대게축제가 영덕 3사 해상공원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27회를 맞은 영덕 대게축제가 2월 29일부터 3월 3일까지 4일간 개최됩니다. 영덕 대게축제에서는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 영덕 제철 해산물과 영덕 대게의 참맛을 느낄 수 있는 싱싱한 영덕 대게 등이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바랍니다. 기후 동행카드 이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 기후 동행카드만 있으면 서울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시행 첫날인 지난 27일, 약 7만 100여 명이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시내 지하철, 심야버스를 포함한 서울시 시내 마을버스와 공공자전거인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신분당선과 다른 시도 버스, 광역버스는 제외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